안녕하십니까. 주몽신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 보시면은 건국 신화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화라 함은요, 설화의 종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설화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랑 뭐로 나뉘냐? 맨 처음에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이 설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고전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고전 소설이라든지 가전치 문학이라든지 폐관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전에 맨 처음에 있던 게 바로 이 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 때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때 나왔던 이제 서사갈래를 소설이라고는 안 해요. 아직까지는 소설의 구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대신 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혀설자 써서 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성스러운 이야기, 뭐 신과 같은 이야기들을 나타낸 게 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전설은 이제 구체적 증거물이 있고 주로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전설이고요. 민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 그냥 우리끼리 뭐 그냥 백성들이 막 주고받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민담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화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신화. 성격, 신화적, 뭐 어쩌라고, 서사적,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진행된다는 소리고, 영웅적입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주몽,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죠.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고시성의 시조인데, 그 사람이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몽의 영웅적 일대기와 고구려 건국 과정인데, 특징으로 영웅적 일대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후대 영웅소설에 영향을 끼쳐서 여기서 나오는 그 영웅의 일대기적 그 구성 있죠. 뭐 태어난 게 좀 이상해요. 뭐 비범한 뭔가 비정상적인 출생,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생하고, 좀 애가 어때? 능력이 또 비범해요. 비범한 능력을 가졌어. 거기다 또 혈통도 고귀해. 그런 애가 뭐까지 해? 애가 막 똑똑하고 그러니까 위기를 겪어요. 위기를 겪으면 뭐랍니까? 누군가 구해줘요. 누군가 구해주면 뭡니까? 폐관 수련해가지고 졸라 세져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2차 위기를 극복을 하고 영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주몽신화에서 그대로 하는데, 그거를 뒤에 나오는 영웅소설, 뭐 유충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대성전이라든지 그 온갖 뭐 영웅소설들이 다 그런 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난생화소, 천손, 하강형, 천부지모형 화소라고 되어 있는데, 난생화소, 알난자예요.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천손하강형,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왔다. 천부, 아버지는 하늘이고요, 어머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지모가 아니라 물의 신입니다. 엄마는 물의 신의 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늘과 땅의 결합이다, 그냥 퉁치는 겁니다. 물은 땅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짬뽕이 된 신화라는 거고요. 천재, 해모수, 주몽이라는 3대기 구조. 천재는 하늘의 왕, 그 하늘의 왕의 아들이 해모수, 근데 그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이다. 그래서 고구려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존엄성, 어떤 자부심, 그런 거를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라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는데 국사 고려 분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시도 동명성제는 성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금화는요, 부여의 왕입니다. 금화왕이라고요. 부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 부여도 있었어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동해, 옥저,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가야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금화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백의 딸 유하입니다. 그래서 유하는 누구냐? 하백은 물의 신이에요. 하백은 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신의 딸이에요, 유하는.
그래서 뭐야? 고귀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천재가 이제 하늘 천자 써서. 그러니까 천재는 하늘의 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야? 얘도 똑같이 고귀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천재의 아들 해모수인데, 그러면서 옹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사통했다는 게 이제 정을 통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도록 살게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원문에서는요, 뭐 다른 버전의 주몽신화에서는 그래서 하백이 빡쳐가지고 입을 쭉 늘려가지고 한 1m 20까지 늘렸대요. 그래가지고 금화가 저 여자의 입을 썰어라 해가지고 한 3번인가를 썰어가지고 겨우 말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 부분이 스킵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금화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대요.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대요. 이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되쯤 되었대요. 자, 어때요? 출생이 기이하죠? 난생을 통한 기이한 출생. 그러니까 이제 난생이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알란자. 난생이죠. 근데 두음 법칙 때문에 난생이라고 나온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봐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해야 돼? 기이한 출생. 지금 봐봐. 고귀한 혈통 하나, 기이한 출생 하나. 그럼 영적 일대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해봅시다.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여기서부터 가르치시고 던져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그냥 유화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위기죠. 그래서 주몽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력자들이 살려줬죠. 조력자들은 누구예요? 개와 돼지, 그 다음에 말과 소, 그 다음에 새와 짐승.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새와 짐승들이 조력자들 덕분에 조력자를 통한 위기 극복. 그래서 여기 조력자가 누구? 새와 짐승입니다. 써놓으십시오. 난 지운다잉. 자, 그렇게 해서 유화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거기 밑줄 치세요.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까지. 출생 어떻습니까? 비정상적 출생이죠. 알을 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다 비범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라의 박혁거세도 알 까고 나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겨우 7살에 용모와 재력이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추었다. 7살에 벌써. 이쪽이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이야. 자, 어쨌든 간에 씁시다. 여기 보면 주몽의 비범한 능력.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야? 영적 면모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할게요. 그래서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해서
7살 때 이름생일 거야, 그럼? 뭐 그렇대요. 네, 계속 갑시다. 그래서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몽과 같이 놀던 금화왕의 아들들 있죠. 왕자들, 그 부여의 왕자들이 이제 주몽을 시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몽은 준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왜? 좋은 말을 잠깐 살찌우게 해서 야위어 보이게 한 다음에 그 좋은 말을 지가 쏠락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해서 보험금 타고, 이거 보험 사기랑 뭐가 다릅니까? 자, 어쨌든 거기 밑줄 치시고 주몽의 총명함. 근데 사기도 똑똑한 놈이 친다니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주몽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자, 이것도 뭐다? 영웅적 면모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 그래서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바로 급전개가 돼버리네? 자, 이게 주몽의 2차 위기. 해치려고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곧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량이면 어디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해서 주몽은 오이 등 3사람과 함께, 자, 여기서 주몽의 조력자입니다. 오이가 이제 그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드라마 주몽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이, 협보, 마리 해가지고 그렇게 3명이에요. 4명이잖아, 이건. 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도 3사람과 벗을 땅과 함께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다. 왜 물에게 말해요? 우리 엄마 물의 신 딸이야. 그러니까 이제 물한테도 거시기를 해도 먹힌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천재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고귀한 혈통이다 이거죠.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여기도 미쳤어요. 이것도 주몽의 조력자죠? 물고기와 자라가, 여기서부터 가로치시고, 얘도 주몽의 조력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줘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들은 건너지 못했다. 졸본주에 이르러 마침내 도읍을 정했으니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하고 비류수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다. 이에 고를 성씨로 삼았는데 그때 주몽의 나이 12살이었다. 야이씨,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라 세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좀 해보세요. 이거 다 적어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영웅신화의 구조. 영웅적 일대기. 영웅적 일대기 이거 무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 고귀한 혈통, 엄마 아빠 다 신이죠. 비정상적 탄생입니다. 아래서 나왔어요. 비범한 능력, 7살 때 다 해요. 그 다음에 1차 위기 뒤질 뻔했죠. 이거 있었죠. 근데 좀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조력자 만났죠. 그 다음에 2차 위기 극복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영웅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대로는 안 맞지만요,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디다? 바로 이 주몽신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쭉쭉쭉 이어지면서 고전소설의 영웅소설까지 다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자, 주몽신화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학습활동도 해보시고요,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